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만들었던 마크업에 대해서 스타일을 작성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스타일들은 그냥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이제 리셋 CSS랑 그 다음에 PDF에 전개됐던 내용들은 그대로 작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전에도 만들었던 방식과 동일하게 자, 리셋 CSS와 그 다음에 가이드 문서에 들어가 있는 그런 CSS는 지금처럼 바디 부분에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CSS라고 해서 저희가 커먼 CSS를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헤더로부터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헤더 영역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100%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100% 사이즈는 제가 좀 디자인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성된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자, 일단은 F4 번으로 컬러를 좀 지정을 시켰고요. 자, 그럼 보시면 완성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자, 완성된 화면은 지금처럼 일단은 전체 영역으로 빠지는 것들을 반드시 보여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단에 있는 영역도 바깥쪽으로 100%가 빠져 있죠. 그 다음에 메뉴 올렸을 때도 지금처럼 GMB 타입이 메뉴에 올린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관련된 지금 색상이 F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대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메뉴 언더바 이너라는 부분은 여기는 이제 고정된 부분이죠. 그래서 고정된 1200 사이즈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스타일은 화면 정중앙으로 배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메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릴레이티브로 앱솔루트가 되어 있는 부분에 기준점을 잡아 주시고요. 자, 이전과 거의 유사하죠. 자, 근데 다른 점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배경색이 있다라는 거, 그게 디자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00 픽셀 사이즈로 가지고 있고요. 자, 높이는 100 픽셀 사이즈로 이렇게 이전과 마찬가지로 헤더 이너 부분은 잡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로고, 헤더 안쪽에 들어가 있는 로고는 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 플롯 처리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적당한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에 40 사이즈로 정해져 있고요. 자, 상단 정렬은 30 픽셀, 그리고 위드는 200 픽셀, 하이트는 40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MB 부분 잡아볼게요. GMB는 오른쪽에 있는 떠 있는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헤더 언더바 이너 부분에 릴레이티브가 잡혀져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지금 영역이 지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는 0이고요. 자, 톱은 20 픽셀, 하이트는 80 픽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는 히든,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이 높아지는 걸로 그 다음에 디자인 전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높이가 달라지면 디자인도 바뀌는 거죠. 지금처럼 이런 디자인적인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마우스 올렸을 때 메뉴가 여기 드러나는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에 따른 내용들은 중앙 정렬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은 0.3초 정도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자, GMB를 움직이는 그런 동력을 저희가 후버라고 본 거죠. 그래서 후버는 하이트를 250 픽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250 픽셀 정도로 전달해 드렸고요. 그럼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만들어진 화면을 보시면 중앙 정렬이 되어 있고요. 마우스 올렸을 때 메뉴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많이 만들었던 그런 구조가 될 거고요. 단지 자, 전에 있던 GMB랑은 다른 부분은 자, 안에 이 사이즈에 갇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되고요. 사이즈에 갇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색상을 달리 표현하거나 이런 기법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자, 일단은 디자인적인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디자인적인 경향을 보기 위해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후보 처리는 주석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샵 GMB에 자, 액티브로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브는 이제 CSS에서 지정을 할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GMB 후보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LI 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GMB의 UL, LI. 자, 디스플레이는 인라인 블럭으로 잡아줬고요. 자, 물론 영역을 잡을 때 해당하는 영역에 따른 앱솔루트로 잡으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자, 릴레이티브. 그 다음에 마진은 0, 6픽셀. 자, 마지막 요소에 대해서는 마진을 빼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마진은 0이라고 잡았습니다. 마진 라이트. 자, 이렇게 하지만 정확히 오른쪽 마진이 처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진이 6픽셀이라고 하게 되면 벌어지는 공간은 12픽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런 공간 여백을 지금처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요. 자, 원뎁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원뎁스 구조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GMB 자, A타입을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A타입을 제작할 때는 일단은 디스플레이 블럭 자, 그 다음에 0, 40픽셀 하이트는 80픽셀로 지정시켰고요.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는 78픽셀 폰트 웨이트는 볼드 컬러는 자, 여기서 메인 색상에 관련된 73, 73, 73이 되겠죠. 이게 보조 색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조 색상으로 만들어지면 그러면 덩어리가 잡혀 있죠. 자, 완성된 부분을 보시면 컬러가 지금처럼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을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메뉴는 지금 투뎁스가 약간 투명한 형식의 투뎁스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이제 원뎁스까지 제작을 했고, 원뎁스의 LI는 저희가 릴레이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뎁스 형식을 제작할 때는 일단 여기에 따른 후보 타입을 먼저 만들게요. 후보 타입을 만들면 그러면은 li 후보 자, 그리고 end식으로 연결이 되죠. end식으로 연결이 되면 그러면 active라는 클래스로 이거는 저희가 jQuery에서 불러줄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불러주시게 되면 그러면은 자, 백그라운드 컬러 자, 이게 메인 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li의 지금 액티브, li의 후보.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여기서는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지는 액티브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액티브 타입은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글자 색상도 샵 FFF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우스 올리시면 지금 변경된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투뎁스 영역 잡아 보겠습니다. GMB 자, UL 자, UL을 잡아 보면 포지션은 앱솔루트
자, 그 다음에 width는 100%로 지정을 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영역들 중에서 여기서 이제 패딩을 줘도 되고요. 그러면은 자, 이게 공간 여백을 주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GMB의 UL 방법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GMB UL A 투뎁스의 A가 되겠죠. 자, 디스플레이는 블럭, 그 다음에 패딩은 10픽셀,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폰트 사이즈는 14픽셀, 폰트 웨이트는 볼드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원뎁스와 투뎁스 모두 볼드하게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샵 FFF 지정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보를 여기서 A에 따른 후보라든지 아니면 포커스 영역을 지정하게 되면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이제 여기 약간 디자인적인 특징을 좀 내기 어렵다 보니까 약간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불투명도로 지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샵 FF0번 이렇게 해서 후보됐을 때는 노란색으로 처리되게 이런 구조를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마우스 올렸을 때 지금처럼 이런 울림 처리가 되는 거죠. 자, 하단에 있는 관건은 메뉴 언더바 비즈 클래스가 있죠. 자, 아까 전에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저희가 이제 추가된 영역이 이전 시간에 만들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뭐가 되냐면 자, 여기서는 자, 메뉴 언더바 비즈라는 부분을 저희가 div 영역에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메뉴란 영역 다음 블럭에 자, div 클래스에 자, 메뉴 언더바 비지라는 부분을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메뉴 영역은 요거를 이제 색상 영역으로 지정을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메뉴 언더바 비지. 자, 그럼 이제 제작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이제 이게 색상 영역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샵 gmb 자, ul 헤더가 되겠죠. 헤더 샵 헤더에 메뉴 언더바 비지 부분을 만들게 되면 그럼 이제 메뉴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은 앱솔루트 그 다음에 라이트는 0이고요. 자, 여기까지 디자인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자, 잡힌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메뉴 언더바 비지 부분을 색상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디자인이 조금 이제 촌스러워 보여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투명도를 좀 줬다라는 거 이런 게 있고요. 자, 톱이 100픽셀 떨어지는 이유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영역 지금 어디가 지금 릴레이티브가 되냐면 이 부분이 바로 릴레이티브가 되고요. CSS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헤더 이너가 지금 릴레이티브로 잡혀져 있죠. 그죠? 릴레이티브는 이제 중앙 영역으로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 언더바 비지 앱솔루트로 오른쪽 영역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Z인덱스 999로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위드는 자, 이게 제가 수치를 잰 값인데요. 597로 가로 크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는 이제 하이트는 한 179 정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없앨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저희가 그냥 테스트 상으로 RGBA 0.8 정도로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여기서처럼 이제 투명도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영역이 마우스 올리면 여기에 처리되는 이런 값들을 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공간이 약간 뜨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패딩 값을 준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여기에 UL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투뎁스 부분이 있거든요. 패딩
톱을 줘야 되는데 패딩 전체를 줘서 이 부분을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패딩 탑에 8픽셀이 되겠습니다. 자,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디자인 구성이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투명한 형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할 때는 조금 더 뚜렷하게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대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바꿀 내용들은 뭐가 있냐 하면, 자, 기본적으로 오버플로우 히든 처리가 돼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GMB에는 오버플로우 히든 처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메뉴 언더바 비지에서는 지금 높이가 지금처럼 여기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액티브라는 걸 부여했을 때 적용이 되는 그런 높이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전 시간에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액티브 클래스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놨고요. 높이는 원래대로 하게 되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만들어지면 여기에 높이가 가려져 있는, 그러니까 원뎁스만 보이는 형식의 구조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슬라이더 영역 제작해 볼게요. 슬라이더는 뭐 사실 여러 번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디자인 상으로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가 만들어 보면, 자, 슬라이더라는 영역을 만들었죠. 자, CSS를 쭉 써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은 릴레이티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진은 0에 오토 중앙 정렬 시켰고요. 위드는 1200 픽셀, 그 다음에 하이트는 300 픽셀인데, 여기서 오버플로우 효과가 주는 거는 이제 히든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일단 디자인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슬라이더의 UL 이 부분이 움직이는 부분이 되고요. 그러면은 포지션은 앱솔루트. 자, 좌표가 움직이는 것은 저희가 그 세로로 움직이는 그런 효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로 움직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자, 슬라이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톱은 0, 그 다음에 위드는 1200 픽셀, 하이트도 1200 픽셀. 자, 이게 1200 픽셀이 되는 이유는, 자,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4장의 이미지가 있죠. 자, 3장의 이미지, 그 다음에 여유분의 이미지 1장으로 4장의 이미지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높이는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 곱하기 300으로 해서 수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00으로 제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더 UL LI 타입은 자, 위드는 1200 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는 300 픽셀 한 장의 이미지.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한 자, 하나 더 만들게 되면 자, 슬라이더 UL LI IMG까지도 이렇게 제작을 하셔서 슬라이더가 제작된 결과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4장짜리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미지가 보여지는 부분은 오버플로우 히든으로 처리될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꺼보시면 한 장의 이미지만 보이는 결과물을 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상단 영역과 그 다음에 슬라이더 영역까지 제작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영역 제작해 볼게요. 자, 슬라이더 영역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이긴 하지만 저희가 몇 가지의 내용들만 제외하고 공정이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CSS를 지금 조금 복사해서 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컨텐트 부분 영역들은 여러 번 설명됐기 때문에 자, 전체적인 내용들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컨텐트 영역은 with height 그 다음에 중앙 정렬되어 있는 코드로 돼 있죠. 자, 여기까지는 뭐 이전에 배웠던 내용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영역은 보더까지 지정을 한 거죠.
보더까지 지정을 시켰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타이틀 영역까지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타이틀 영역이 지금 이게 3개로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컨텐트 1번과 컨텐트 2번과 컨텐트 3번부터 먼저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샵 컨텐트의 컨텐트 1번이죠. 자, 첫 번째 내용은 공지사항, 그 다음에 갤러리, 그 다음에 링크 부분 이렇게 돼 있죠. 자, 왼쪽의 영역은 마찬가지로 플로 처리를 이렇게 했고요. 플로 레프트, 그 다음에 상단 마진은 15픽셀, 그 다음에 위드는 500픽셀. 자, 이런 것들은 뭐 정하기 나름이고요. 저희가 와이어프레임에서도 적당 크기를 정하라고 돼 있죠. 하이트는 172픽셀 저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트 2번도 뭐 비슷한데요.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컨텐트 2번도 비슷한 영역으로 일단은 플로 레프트, 그 다음에 자, 마진 레프트는 30픽셀, 그 다음에 마진 탑은 15픽셀 460. 자, 여기까지 제작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역, 다 리스트란 영역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자, 플로 레프트 형식으로 제작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30픽셀, 15픽셀, 위드는 180픽셀로 저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영역을 보시게 되면 자, 가로로 정렬되어 있는 타입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이제 보더선을 다 처리해서 타이틀 영역과 그 다음에 지금 본문 영역을 분리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여기까지 제작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영역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영역은 이제 타이틀 영역을 제작하시는데 타이틀 영역도 예전에 몇 번 제작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자, 컨텐트 안에 타이틀 안에 H3번 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잡았습니다. 자, 원래는 블럭이죠. 블럭인 타입인데 영역을 잡아주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제가 보더를 한번 써볼게요. 보더는 1픽셀에 솔리드에 샵 CCC를 좀 써볼게요. 그 다음에 자, 폰트 사이즈도 변경돼야 되고요. 폰트 사이즈는 15픽셀,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볼드 이렇게 지정시켰죠. 자, 폰트 웨이트 볼드라고 지정을 시켰습니다. 자, 만들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컬러도 한번 잡아볼게요. 컬러 잡아보면 자, 컬러는 샵 명령 C7 3C 이렇게 해서 지정한 거죠. 여기까지. 자, 지정해 놓게 되면 여기 영역을 갤러리 영역으로 이렇게 공지사항 갤러리 바로가기라는 영역으로 잡혀져 있고요. 자, 이렇게 잡혀져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H3번을 인라인 블럭으로 잡아 주셔야 그래야지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영역이 이 전체 영역으로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인라인 블럭으로 잡아 주시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 마진 부여해 볼게요. 자, 마진 레프트 10픽셀, 그 다음에 패딩 값 안쪽에 있는 패딩 값은 2픽셀에 10픽셀. 자, 지정해 놓으면 그러면 공간 부피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단 보더선을 좀 다르게 줘 보겠습니다. 하단 보더선은 보더 바텀 1픽셀 솔리드의 바탕색과 동일한 이렇게 흰색을 취해줬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결과물처럼 여기에 있는 흰색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되는 걸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컨텐츠이기 때문에 자, 컨텐츠를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방법적인 부분이 포지션을 주는 거죠. 포지션을 주고
톱 값을 1픽셀 주시면 그러면은 밑으로 떨어지게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공지사항 갤러리 바로가기 영역이 처리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게시글 영역은 너무나 많이 해봤기 때문에 게시글 영역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게시글은 플로 레프트와 플로 라이트 처리 방법들,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처리 방법을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이건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게시글을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은 팝업이 뜨는 그런 형식으로 공부를 해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은 많이 공부해 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여기에 리스트 3개가 있죠. 자, 리스트 3개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리스트란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리스트 클래스를 사용해서 가로 정렬을 시키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저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스트는 저희가 마진 레프트를 0을 시켜서 가로 정렬을 정확하게 시켜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자, 만들어 보면 갤러리가 3개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블럭을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자, 146에 124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히든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처리가 될 거고요. 이미지를 자르지 않고 자르는 효과를 만들어 보게 되면 자, 컨텐트 안쪽에 컨텐트 2번 리스트 img가 되죠. 자, img 영역에 제작을 할 텐데요. 일단은 자,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지정하는 거죠. 자, 앱솔루트로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레프트는 50%, 그 다음에 자, 톱은 적당량으로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위드는 220 이상 되겠는데 220으로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20 픽셀로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크기가 자, 이미지 크기가 여기에 배치가 되고요. 근데 여기에 저희가 이제 배치가 되는 이미지에 대한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자, li의 위치 지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리스트 li에서 저희가 자, 릴레이티브를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A 부분을 잡는 걸로 할게요. 자, A 부분을 잡고요. 자, 안쪽에는 디스플레이 블럭. 자, A의 영역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은 릴레이티브. 자, 그 다음에 A의 img가 되니까요. 자, 영역을 잡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배치가 돼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상단에 있는 위치도 조정을 해야겠지만 저기 왼쪽에 있는 위치를 조정할 때 자, 마진 레프트로 마이너스 110 픽셀, 그러니까 지금 중간 영역으로 배치되는 그런 마진 레프트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그러면 기본 위치 선상에 이렇게 3개의 배너가 위치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3개의 배너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리스트는 뭐 그다지 어려운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자, 먼저 일단은 3개의 유형이 배치되는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은 안쪽에 리스트란 형식이 또 있죠. 그러니까 컨텐트 3번에 리스트란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리스트란 영역을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은 자, 왼쪽 패딩과 상단 패딩을 좀 지정을 한 거죠. 패딩 톱을 지정해서 10픽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리스트 클래스는 그 3가지 다 붙어 있는 걸로 저희가 제작을 해 놨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공간 여백이 생기게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타입이라든지 IMG, 스판 영역
것들 저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기존에 있던 내용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A타입은 블럭으로, 그 다음에 상단 마진은 8픽셀, 그 다음에 IMG는 24픽셀로 크기를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스판도 마찬가지로 왼쪽 여백,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적어 놔서요. 그래서 공간 여백이 지금처럼 가로 크기 이미지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가로 크기 이미지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반적인 이런 영역까지 제작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푸터랑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팝업 구조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보통 이제 팝업은 클릭했을 때 나와 있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팝업부터 먼저 만들어 보면, 자, 안쪽에 팝업 구조 만들게요. 자, 팝업은 위치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픽스드로 위치해 놨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는 50%, 그 다음에 톱은 200픽셀, Z인덱스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제일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 이거랑 비교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지금 투뎁스에 있는 영역이 되죠. 그러니까 투뎁스의 UL 부분이라든지 GMB 부분이 9999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Z인덱스는 만을 쓰겠습니다. 만을 써서 뭐 상징적인 이런 내용이죠. 상징적인 내용으로, 자, 클릭을 하시면 이게 위치가 GMB랑 비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Z인덱스를 만 정도로 지정을 해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위치선상에 있던 그런 방법들처럼 배치가 될 텐데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고 위드 하이트를 정해 볼게요. 위드는 600픽셀, 그 다음에 하이트는 400픽셀 지정해 놓고 위치를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쯤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위치가 중앙 위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위해서 톱을 저는 100픽셀을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를 이렇게 지정했기 때문에, 자, 마진 레프트로 왼쪽으로 좀 당겨주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로 크기의 절반만큼 왼쪽으로 배치되는 이런 형식의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하게 되면 중앙 위치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닫기 버튼은 A 클로즈가 되죠. 팝업의 A 클로즈, 팝의 A 클로즈라는 영역으로 제작하게 되면 일단 디스플레이 블럭, 포지션은 앱솔루트, 라이트는 20픽셀, 버튼도 20픽셀, 패딩은 5픽셀에 10픽셀,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14픽셀, 폰트 웨이트 볼드, 백그라운드 컬러는 기본 컬러 샵 00C7 컬러는 흰색. 자, 이렇게 지정해서 클로즈라는 버튼을 제작을 한 거죠. 그럼 이제 닫기 버튼까지 제작이 되어 있고요. 자, 웬만하면 주조색으로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닫기 버튼 눌렀을 때 닫히는 형식은 스크립트로 구현을 해야겠죠. 자, 디스플레이 논 하시고 팝업은 일단은 가려 놓으신 채로 완성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푸터 부분 제작을 하겠습니다. 푸터. 자, 푸터도 이제 주의를 기울일 부분이 되는 거죠. 푸터 부분은 전체로 색이 빠져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백그라운드 컬러, 자, 보드 색상인 7373, 자, 이렇게 해서 컬러를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색이 빠져 있겠죠. 전체 영역으로 색이 빠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의 영역을 잡아주는 것들은 이너란 영역으로
푸터 언더바 이너 영역을 잡아서 안에 있는 영역을 잡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진은 0 오토, 자 위드는 1200 픽셀, 하이트는 100 픽셀, 여기까지 지정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일단은 중앙 정렬 시켜줬습니다. 자, 중앙 정렬 시키시면 안에 있는 컨텐츠로 배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안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죠. 자, 카피라이트와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P 부분은 중앙 정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푸터 라이트 부분은 오른쪽 정렬되어 있는 것을 구현해 보면, 자 일단은 이제 그 카피라이트는 프로 레프트, 그 다음에 푸터 언더바 라이트는 라이트, 그리고 카피라이트의 P 부분은 행간 정렬되어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카피라이트 부분은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 그 푸터 언더바 라이트에는 SNS와 그 다음에 패밀리 사이트라는 클래스가 있죠. 그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자 SNS는 높이를 지금 50 정도 가졌고요. 그 다음에 패밀리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높이를 50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푸터 크기가 지금 50이니까요. 그 다음에 SNS에는 li 자체를 인라인 블럭으로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패밀리 사이트는 마찬가지로 50, 셀렉트는 150 크기로 가로 크기를 지정해 놓고 만들게 되면 여기 중앙 정렬되어 있는 이런 타입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패밀리 사이트에는 셀렉트 기능이 있죠. 그래서 고려 여행사, 투어 팁스, 웹투어, SM 면세점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jQuery 관련된 내용들을 전해드릴 텐데, 일단 이제 강의 내용을 좀 짧게 잡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스크립트는 좀 여러 번 써보셨기 때문에 GMB라든지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진행하는데, 저희가 이제 수업상에 진행하는 간단한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폴더 안에 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간단히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 jQuery 학습이라는 부분이 있죠. 다양한 슬라이더에서 스타트 와일로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